예, 감독님. 대표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예. 고검 쪽에 좀 아는 분 없어요? 그거면은 내가 지금, 없어요. 예, 직접적으로 알지는 음, 못하는데, 예전에 그 퇴직하신 분, 음. 혹시 그 검사님하고 저녁 식사 자리 한 번만 좀 마련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사건요? 네네. 그 사건입니다. 한강 의대생. 고검에 사건 번호가 있는데, 예. 그 사건 현장을 제가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님한테 사견, 조언을 좀 듣고 싶어갖고, 그러면 음, 일단은요, 네. 그 번호를 문자로 한번 줘보시겠어요? 제가 네. 내일 네. 검사님 운송 나오면 한번,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검찰에 있지 않고 저기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가 음, 있거든요? 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예, 남겨놓을게요, 대표님. 예, 예, 예. 네네. 불빛이 너무 화려해서 테스트를 못할 것 같아. 여기서 중년 남성이 들어가는 장면을 낚시꾼 위치에서 촬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화려하네, 불빛이. 새벽에 다시 와서 해야겠다. 아이씨. 새벽에 보자. 새벽에. 이번에 알게 된 새로운 사실 하나가 있다. 재정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와, 와일자나무가 공포의 한 장면 같다. 다만 재정 신청까지 기각이 된 상태에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가 힘들 거라는 말씀이셨다. 카메라 테스트는 별 의미가 없기는 한데 증거를 남기려면 기계보다 더 좋은 건 없거든. 사람은 돈과 협박으로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은퇴한 검사님과 카메라맨의 조화가 왠지 느낌이 좋았다. 어둠을 보려면 불을 꺼야겠지. 이 말은 은 검사님이 한 말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반증을 하라는 뜻이었다. 사건 현장의 검증은 경우의 수를 지워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다. 모든 경우의 수를 지워나가면 진실만 남게 될 것이다. 강으로 들어간 남자가 아이를 끌고 들어간 걸 테스트한 이유는 거기에 있다. 낚시꾼들이 위증을 했다면 이런 경우의 수를 검증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석자 측의 사주를 받고 위증을 하려 했다면 더 자세히 증언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낚시꾼들은 그 남자한테 이용을 당했을 뿐이다.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이르다. 이제 검증의 반절도 오지 못했다. 하지만 이 남자의 신원을 밝혀내지 않으면 이 사건은 해결될 수가 없다. 그 남자가 강으로 아이를 끌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타살 사건을 주장하기에 앞뒤가 맞지를 않는다. 아이가 스스로 들어갔다면 본인이 검증한 데드라인 수심까지 들어갔어야 한다. 하지만 저 입수 유치라면 단 이틀이면 강가로 그리고 하류로 아이는 밀려났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가 5일 동안 실종했을 때 이동했던 경로, 익사체 이동 경로를 검증할 때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것이다.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금은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누구나 한강의 강물이 서해에서 치고 올라온 밀물 때문에 하루에 2번 물이 역류했다가 썰물과 함께 다시 본류를 타고 빠져나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역류 시간은 하루 중 4-5시간밖에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나머지 약 20시간은 쉽게 생각해서 다 썰물, 다시 물이 빠져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역류 속도가
꽤 빠르죠. 그럼 이제 초등학생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 5일간 아이가 저 입수 위치에서 있었다면 역류를 타고 상류로 올라갔을까? 아님 빠져나가는 물과 함께 하류로 내려갔을까? 그 정답은 이미 파악을 했겠지만 검증이라는 것은 무형의 생각을 유형으로 만들어 보여주는 것이다. 저 위치에서 아이가 왜 상류로 올라갈 수 없는지 한수저 조사원이 설명을 할 것이다. 2021년 4월 30일이거든요. 2021년 4월 30일이요? 네. 3시부터 오후 네. 3시, 정확히 오후 3시 반입니다. 그때 시점에 가장 빨랐을 때가 마이너스, 저는 이제 방향을 가지고 마이너스라고 표현하는데, 네. 0.5m/s라고 저희가 보고 있어요. 초당입니다, 초당. 초당이죠? 네, 초당, 시간대가 네. 4월 30일 10시가 제일 피크 시간대고, 네. 오전 10시? 예. 네. 썰물은 저희 12시 10분에 0.41m/s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밀물 때 네. 지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시간이 짧아가지고 그렇거든요. 그 역류할 적에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역류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2시간씩 해서 2시간 들어왔다가 10시간 나가고 2시간 들어왔다가 10시간 나가고 이렇게 좀 반복되고 있어요. 예, 그 썰물이 길게 나가는 거는 이제 하류에 신곡 수중부라고 네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밀려오는 게 밀물이 들어오다가 네. 신곡 수중부에 걸려가지고 정도 있다가 그걸 넘을 때만 이제 밀물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더 쉽게 풀이를 하면 하루 중 24시간 동안 역류하는 시간은 넉넉히 잡아 5시간밖에 안 된다. 그 외의 시간들은 전부 상류에서 하류로 흐른다고 생각하면 된다. 5일 동안 그 패턴을 반복했다. 그럼 저 위치에 입수한 아이는 5일 동안 어디로 이동을 했을까? 초등학생 머리로도 쉽게 계산이 나온다. 본인이 검증한 물을 잔뜩 집어넣은 마네킹은 연장선을 70m를 늘려놨다. 만약에 연장선이 없었다면 한남대교 상류 쪽이 아닌 하류 쪽인 잠수교를 이미 건너갔을 것이다. 아이가 상류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영상에선 여러분들의 분석을 끌어내기 위해서 물음표로 남겨두겠다. 오! 깊어지는데요? 들어가겠다. 너무 깊어져. 얼마나 깊어지나 보고. 너무 깊은데? 안 되겠다. 밧줄 갖고 와야 돼. 먼저 검증해선 본인의 한계상 더 깊이 못 들어간 것이고, 강으로 들어간 남자는 조류가 흐르는 더 깊은 이 서리개의 수로까지 끌고 들어갔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것도 아이의 셔츠를 벗겨 입고 아이를 연기하면서 말이다. 전문가의 손길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설명이 안 된다. 아이가 강가 낮은 수심에서 익사를 당했다 해도 하루면 강가로 밀려나게 되어 있다. 아니면 아이의 입수 위치는 이곳이 아니다. 더 상류 쪽이 될 수밖에 없다. 그 결론밖에 나오질 않는다. 이 남자가 정민군을 연기했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정민군을 연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다. 이도 저도 분석하기 싫다면 맘 편하게 검찰이, 경찰이 사건을 조작, 은폐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이가 5일간 신고 있던 양말의 최종 검증. 11월 중순 넘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러 올 거야. 안녕하세요. 카메라 저쪽 찍고 있을게요. 9월 16일입니다. 몇 년도죠? 2014년도. 감사합니다. 제가 조절 좀 할게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떴다. 오케이. 카메라를 끄면 안 되기 때문에
이대로 그대로 강으로 들어가서 바로 양말을 확인하겠습니다. 양말 검증과 입사체 이동 경로 검증은 이렇게 핸드폰을 이제 찾아. K트로 한번 가볼게요.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분이다.
핸드폰 필름을 교체하러 왔을 때 대화를 나누다 핸드폰 데이터 요금에 실질적인 실체를 기뜸해 주셨던 분이다. 그러니까 뭐 카카오 채팅이라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채팅이. 그리고 죄송하지만 네. 제가 수고비라도 드릴 테니까 시간대별로만 이게 채팅이다 뭐 요거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써드릴까요? 네. 아니 돈은 필요 없고요. 지금 네. 채팅은 여기 채팅. 여기가 채팅. 여기까지다. 시간대별 구체적인 사용 흔적은 공개할 수가 없다. 더 많은 객관적 자료가 모이면 공개를 하겠다. 핸드폰 통화 기록 조사는 이제 시작 단계다. 동영상을 주고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진 찍고 받고 뭐 이럴 때예요. 그럴 때 이게 사용량과 사용량이 좀 많아지는 거죠. 그거는 동영상과 이런 걸 아니면 저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카카오 네. 그 카카오에서 전화도 있잖아요. 카카오 전화도 채팅으로 들어가요. 보이스톡. 예, 맞아요. 아, 보이스톡. 또 전화로 들어가요. 이게 채팅으로 들어가요. 아, 보이스톡도 채팅으로 들어간다. 네, 예. 확실히 보이스톡이라고 알 수는 없는 거죠. 확실히 보이스톡이라고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채팅을 통해서 들어가는 접속은 무조건 채팅이라고 나와요. 저희한테는. 그게 또 사용량은 근데 많다. 그쵸. 사용량. 그쵸? 예,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카카오톡 전화, 보이스톡은 매번 본인이 말했지만 통화 기록에 절대 남지를 않는다. 여기 보면 이거 나오죠. 요건 1.0밖에 안 나오고. 그렇죠. 그쵸. 그런 거는 보이스톡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이스톡이 의심간다는 거 한 번만 다시 좀. 요거 하나. 이렇게. 이게 의심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더 많은 전문가의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이분은 본사에서 근무하다 내려오신 분이라서 너무도 명석하게 잘 알고 있지만 그런 건 오로지 채팅. 한 분의 말만 듣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제 고작 6번째 대리점을 방문했을 뿐이다. 하지만 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다 보면 약 10개의 대리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개의 데이터, 그 데이터들을 전부 모아서 분석을 해보면 반드시 공통점이 나올 것이다. 그때 공개를 하겠다. 첫 번째 전문가가 제시한 보이스톡의 의심 구간은 04시 52분이다. 하지만 절대 확정된 분석이 아니다. 그러니까 4시 52분 정도네. 네, 3,000원입니다. 도착. 수고하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저씨 왔다. 아저씨가 오늘은 힘이 없다. 오늘은 구름 한 점 없구나. 아주 파랗다, 파래. 잘 보면 너가 보일 것 같은데, 넌 아직 하늘에 없지. 미안하다. 잠깐 마음 편한 소리를 했다. 미안하다. 하늘이 파라니까 그 꾸정물로 가득한 한강도 파래 보이네. 바다 같다, 바다. 이제 6년 7개월 남았다. 지겨운 놈. 아직도 6년 7개월을 같이 있어야 돼. 너도 지겹지? 이 미친 아저씨하고. 너도 지겨울 거야. 정확히 6년 6개월 29일이다. 아저씨는 그때까지만 너의 곁에 있을 거다. 아저씨가 동석자를 버렸다는 뜻은 동석자가 범인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 아저씨가 냉이 무침을 상당히 좋아하거든. 식초 넣은 거 말고 고추장으로 버무린 거. 냉이를 찾기 위해서 지친 개들을 다 뽑아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근데 아저씨는 말이지, 공소시효 동안 놈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알고 싶지도 않고, 언젠가는 먼 훗날 범인은 잡힐 것이다. 아저씨는 그렇게 기다릴 시간이 없어. 조류가 한 달 중 가장 빠르다는 사리떼입니다. 정민아, 복수도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다. 아저씨는 빨리 증거를 찾고 싶어. 저 파란 하늘이 내게 존재할 때 너를 보내주고 싶다. 양말을 묻어놓은 지 3일째. 3일째 상태는 어떤지 기록을 하겠습니다. 일단 날짜부터 기록을 하겠습니다. 우연이지만 지금 두 분이 앉아있는 저곳이 아이와 동석자가 앉아있던 자리 위치와 비슷하다. 안녕하세요. 촬영은 저쪽 하고 있을게요. 네, 오늘 이 앞에 지금 요 꽃도 있고 저 강가에 축구공도 있죠. 여기 지금 과거에 여기가 한강 의대생 사건이 있던 장소예요. 사건 장소 아시네요? 네. 알고 계시네? 그래서 그 테스트 아직 사건이 해결이 안 돼서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테스트를 하는 날짜를 기록해야 되는데 제가 하면 조작이 되니까 시민분들이 오늘 날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2024년 10월 2일입니다. 네, 핸드폰 날짜만 찍을 수 있을까요? 선명하게 나오나? 오케이. 연도가 안 나오는데. 괜찮아요. 연도는 됐고요. 밑에 있구나. 나온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마네킹 올라와도 놀라지 마세요. 사람 아닙니다. 그때까지 너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해보자. 너는 그때까지 아저씨만 잘 보호하면 된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이제 이쪽 카메라로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때까지만이라도 나무와 나무 사이 아저씨를 잘 보호해다오. 바위에 모서리와 일직선을 놨습니다. 얼만큼 이동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반포되기 위해서 기록을 하겠습니다. 모든 검증이 끝나면 너가 어디쯤에서 입수가 되었는지, 강으로 들어가는 남성이 너를 끌고 들어갔는지, 아님 너가 스스로 들어감을 연기만 했는지, 아니면 낚시꾼들의 증언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익사체 이동 경로 검증 결과가 나오면 그 실마리가 잡히겠지. 어디쯤에서 입수가 되었는지도 알게 될 것이고, 발목 부분만 씻겨져 나간 양말의 최종 검증, 이 세 가지 의혹은
연결 손상에 있다. 이 세 가지의 의혹 중 한 가지만 풀면 기름 먹은 실타래다. 검증이 다 끝나기 전까진 그 어떤 것도 진실이 아니다. 강으로 들어가는 남자. 익사체 이동 경로. 218 증거사진 속에 너와 동석자의 옷 상태, 과연 마른 바지에 저 정도의 흙이 묻을 수 있는지, 그리고 03시 이후 CCTV. 저도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민군이, 제가 봤던 분이 얌전히 돗자리에 앉아있는 너를 목격을 했으면서 비교적 액션이 컸던 삼둘 하나 상황. 땅이 살짝 파였단 말이에요. 정민군은 이쪽에 계셨고 한 분이 서 계시는데 좀 이상해 보였어요. 멀리서부터 봤는데도 그 자리는 안 벗어나는데 계속 비틀거리고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그런 행동 반복해서 전 처음에 환자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계속 보다가 가까이 왔는데 보니까 이제 환자복은 아니고 셔츠더라고요. 검정색으로 기억하고 상하이는 확실하거든요. 338 목격자의 위치에서 가시거리를 검증했다. 이날 밤은 시민분들께 사건 설명을 하고 부탁을 좀 했다. 역시 젊은 분들이라 흔쾌히 도움을 주셨다. 감사합니다. 시민분들이 도와준 저 위치는 아이가 찍어놓은 동영상 속에 오른쪽 01시 17분까지 화면 오른쪽에 앉아있던 분들의 위치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하지만 후일을 위해서 기록은 해두겠다. 이분들은 현장 거리를 재본 결과 8m 90. 상당히 가까이 있었다. 동석자와 아이가 나눈 비교적 목소리가 컸던 대화들은 다 들었을 것 같은 추측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1그룹 338 목격자 위치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여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죠.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218 목격자분 위치, 그리고 바로 앞에 벤치 목격자, 그리고 337 달사진, 그리고 동석자를 깨웠던 목격자의 위치입니다. 자, 지금은 338 목격자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머물렀던 시간 1그룹 338 목격자는 01시부터 03시 47분까지 있었습니다. 또 혹자는 그럴 것이다. 아사님, 저 위치가 아닌데요. 달사진 속의 두 연인분들이 338 목격자들이라고. 그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을까? 사건 3년이 지났는데. 사건에 관심 감사드립니다. 본인이 계속 338 목격자의 위치를 재조명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338 목격자분의 누락된 증언들 때문이다. 이분들이 가까이 있었으면 어느 정도 선까지 목격을 했는지, 정민군의 상태는 어때 보였는지, 보다시피 03시 15분부터 30분까지 목격 증언이 있다. 그 사이에 CCTV상 발생한
자꾸 변화시켜 보는 것이다. 338 목격자의 증언은 위증입니다. 누구나 말로는 쉽게 할 수 있다. 그 위치는 거기가 아닙니다.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추락시켰습니다. 밀었습니다. 다 쓸데없는 말이라는 거. 3m 60.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사건은 그림 맞추기, 퍼즐이 아닙니다. 현장 위치를 자꾸 재구성을 해봐야 숨겨져 있는 빈틈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불을 꺼야 어둠이 보이는 겁니다. 338 목격자분의 최후 검증 위치를 저곳으로 자리를 잡았다. 공 1시부터 공 3시 47분까지 이 자리에 위치하면서 공 3시 12분 목격자, 공 3시 12분 목격자가 목격했던 아이가 쓰러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괴로워하던 그 모습이 인식이 되는지 전혀 인식을 할 수가 없는지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목격자의 위치에서 목격자가 자리를 비우지 않는 이상 액션이 큰 삼둘하나 상황을 목격을 못할 수가 없다. 전자에 설명드렸지만 목격자는 공 3시 15분부터 30분까지 목격 증언이 있다. 그러니 자리를 비운 것은 아니다. 아이의 돗자리는 공 3시 12분 목격자 증언 전까지는 저 위치가 아니었다. 저 위치는 공 3시 12분 목격자의 증언대로 움푹 패인 골짜기 쪽으로 약간 이동을 시킨 임의의 자리다. 저기 보시면 땅이 살짝 파였단 말이에요. 정민군은 이쪽에 계셨고, 저 위치는 337 달사진 목격자 검증을 할 때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다. 높아심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다. 아사님, 저 위치가 아닌데요. 공 3시 전에 돗자리 위치 그대로 검증을 하면 경우의 수를 증명할 수가 없다. 경우의 수를 설정하고 지워나가야 돗자리의 원래 위치를 강력하게 반증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어둠을 보기 위해서 불을 끄기로 했다. 아이가 찍어놓은 공 1시 17분 핸드폰 동영상이다. 화면 좌측에 공 3시 38분 목격자분이 바로 정면에서 벌어진 동석자의 민폐 행동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자리 배치로 끝까지 앉아 있었다면 보다시피 남친분이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338 목격자분은 아이들 돗자리를 완전히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이 동영상은 약 20분 후 공 1시 48분에 역시 아이가 찍어놓은 핸드폰 동영상이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남친분이 앞쪽에 앉아 있어서 아이들이 여친분의 시선 밖으로 나가기가 힘들 정도다. 거의 모든 행동들이 시야존에 들어오게 돼 있다. 물론 전자에 말했지만 현재 자리 상태로 끝까지 앉아 있었을 때 얘기다. 검증은 왜 하는가? 프롤에서도 말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건 현장의 검증은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검증을 하는 거라고 배웠다. 검증을 해보니 목격을 못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목격자가 저 시점에서 자리를 비웠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반로가 되는 것이다. 정민이가 제가 기억하는 장면으로는 달려가다가 그 언덕 있잖아요. 그래서 자빠졌어요. 걔가 막 달려가다가 막 신호등을 딱 하면서 막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끌고 올라오느라고 막 제 신발 보면 아예 흙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스테이지였어? 그러니까 그 언덕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평지가 있고 언덕이 있고 강이 있잖아요. 언덕을 약간 내리나? 네, 거기 빠질 거기 뻔한 빠질 거야? 거예요. 네. 여기는 공 3시 31분
2차 추락 장소고 정민군을 끌고 올라왔다는 1차 추락 장소는 이곳이 아니다. 언덕 위에서 보이는 시점부터 거리를 재겠다. 와, 이 장소도 많이 변했는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걸 하나 발견했다. 비스듬히 박힌 돌덩어리 하나. 저건 3년이 지났는데도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여기에 주인로가 하나 있고. 뭘 말해주고 싶은 걸까?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아저씨 또 센트해진다. 넘어가자. 거리를 보자. (8m 30) 이 정도 9m 정도 거리면 일반 사람의 평소 걸음거리로 걸으면 몇 걸음 정도가 나오는지 재보자. 일반 성인의 빠른 걸음으로 8보폭이 나온다. 아이를 부축하고 젠 걸음으로 걸어온다면 이보다는 더 많은 보폭이 필요했을 것이다. 03시 38분 목격자가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면 당연히 목격 시야에 들어왔어야 한다. 그렇다면 아이가 언덕으로 굴러서 끌고 올라왔다는 시간은 최단거리 338 목격자가 아이가 악하고 언덕 아래로 추락해서 동석자가 끌고 올라왔다는 걸 증명하려면 01시부터 동석자가 춤추는 걸 목격했을 최단거리 338 목격자는 존재할 수가 없다. 동석자가 그걸 증명하려면 최단거리에 있던 338 목격자는 전자의 말을 했지만 그 시간에 자리를 비웠어야 한다. 보다시피 꽈잠을 입었을 때와 하얀 티만 입었을 때 두 가지로 검증을 해봤다. 당연히 흰색 티만 입었을 때는 더 확실하게 목격을 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338 목격자분 위치에서 저 장면을 목격을 못했다면 자리를 비웠을 때나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동석자의 말은 위증이다. 그럼 진실이 얼만큼 좁혀진 걸까? 동석자가 아이보다 밝은 옷을 입었으니 동석자가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장면, 그리고 끌고 올라오는 장면, 그리고 338 목격자분이 저 위치에서 벗어나는 장면만 찾으면 된다. 338 목격자분이 그 어디도 자리 이동을 하지 않았다면 아이가 굴러서 끌고 올라왔다는 동석자의 증언은 위증이 되는 것이다. 진실은 이 정도로 좁혀나갈 수가 있다. 검 경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는데 그들에게 다시 재수사를 맡긴다는 자체가 사순이 맞지 않는 것이다. 의혹을 갖고 있는 자가 직접 검증을 해서 그 기록으로 재수사를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동석자를 버리고 주변을 보기를 바란다. 여기 지금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곳이 옛날 그 한강 의대생 사건. 알아요. 네, 그 현장인데요. 아버지세요?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좀 뭐 하면 돼요? 카메라만 놓고 가면은 네. 다시 말하지만 동석자를 버리라니까 내가 동석자가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건 분석에서 동석자를 버리라고 한 것이다. 아이한테 집중하면 사건이 보이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아이는 증거를 남겨놓았을 것이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사건 타임라인이 어느 정도 흘러가다가 갑자기 부자연스러워진 부분이 있다. 동석자에 집중하면 2.18 증거사진처럼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영상을 끝까지 보면 그 함정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눈에 박히도록 보여드린 03시 21분, 03시 21분 본인이 지금까지 왜 삼둘 하나를 강조를 해왔는지 이 영상에서 말을 한 거나 다름없다. 갑자기 부자연스러워진 타임라인, 바로 03시 21분 이 상황부터다. 약 1시간을 술잠을 자고 일어났다. 근데 아이의 상태는 오히려 더 취한 것 같다. 아이가 휘청이고 쓰러지는 것이 술 때문일까? 아님 신체적인 이상이 온 것일까? 앞으로 지겹게 이 문장을 쓸 것이다. 술잠을 자고 일어난 22살의 청년이 아니다. 이 CCTV처럼 움직임이 겹쳐서 판독이 흐릴 땐 영상을 빨리 돌려보면서 반복하면 동선이 쉽게 보이게 된다. 중요한 건 반응을 하며 다가왔던 사람들이 왔던 동선들을 그대로 타고 돌아가야 반응의 움직임이 입증된다. 잠시 지켜보자. 보다시피 반응의 움직임이 확실하다. 정민군 추측 피사체의 마지막 동선 자리에 주목을 해야 한다. 3.3일의 시작점이 이어지는 동선이기 때문이다. 아이의 몸은 이때부터 골든타임으로 치닫고 있었다고 본인은 추론한다. 물론 그 근거를 잠시 후 제시를 할 것이다. 잠시만 더 CCTV에 집중을 하자. 그리고 삼둘 하나가 이 사건의 동기를 뒷받침해주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금만 더 CCTV에 집중을 하자. 아이는 몸을 일으키자마자 급하게 언덕 아래로 뛰어내려간다. 하지만 CCTV상 아이는 사건 당일 처음 발을 딛는 언덕길이었다. 그런 상황에 아이의 상체는 거의 곤두박질의 모습이다. 삼둘 하나에서 완전히 중심을 잃고 있던 아이의 몸 상태에서 저 정도 쏠림은 정상적으로 내려가지 못했을 거라 추측이 가능하다. 아이의 2차 추락이다. 동석자 핸드폰보다 정민군의 신발을 찾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사건 현장입니다. 위에서 보는 것보다 아래에서 보는 게 더 돌이 하나 박혀 있는데 글쎄요. 지금 뭐라도 결론을 낸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친구 A가 범인이라고 결론 내리기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가 손정민 군이 너무 눈앞에 아른거려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정민군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비극입니다. 비극. 지금 사람들이 친구 A를 범인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정민군 입장에서 한번 생각들을 해보십시오. 친했던 친구가 자신을 죽였다. 사람이 살아오면서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친구한테 죽임을 당했다. 저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정민군한테 너무 큰 비극입니다. 03시 31분
추락이 정민군의 2차 추락이라면 그럼 1차 추락은 언제 있었을까? 이 사건의 동기가 만들어낸 결과 바로 2.18 목격 사진 속에 두 사람의 모습들이 아이의 첫 번째 추락을 말해주고 있다. 일으키다가 그 사람이 아예 그냥 몸에 힘을 없이 탁 넘어지니까 그냥 또 이 사진 속에 사건의 동기가 숨어있다. 동석자의 토끼발에서 벗어나 전체를 봐주기를 바란다. 현재 본 영상은 03시 38분 목격자부터 2.18 목격 사진까지 타임라인을 역으로 추적하고 있다. 지금 시간이 다음은 낚시꾼 자리로 잠시 가보자. 3시 30분입니다. 사건 당일날 달의 위치도 비슷할 겁니다. 달의 위치는 사건 당일날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달의 위치는 매일 바뀝니다. 달의 위치는 매달 보름날마다 같은 것이 아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매달 보름날 밤을 노출을 조금 올릴게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낚시꾼 자리에서 보름달 위치를 지켜봤지만 모든 여건을 포함 3년 만에 보는 바와 같이 사건 당시와 똑같은 달의 위치를 기록할 수가 있었다. 사건 당일날 달의 위치도 비슷할 겁니다. 3시 37분에 달의 위치를 다시 기록을 하겠습니다. 그 사이 기다리는 동안 04시 33분 낚시꾼들이 사건 현장 낚시터에 머물렀다는 증거로 제시한 낚시꾼이 찍은 풍경 사진을 검증을 하겠다.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새벽 04시 20분 사건 3주기를 맞아 찾아갔을 땐 사건 당일처럼 3년 만에 밝은 달이 떠 있었다. 1주기, 2주기 때는 보름달이 구름 속에 있었다. 사건 현장의 달 모습. 당시 보름달을 보고 있자니 급 떠오른 것이 낚시꾼이 찍었다는 사진이었다. 이 사진은 본인들이 낚시하던 그 자리에 머물렀었다는 증거 사진으로 제출한 사진이다. 그래서 약 50분 전에 찍은 337 달 사진에 달의 위치가 떠올랐었다. 낚시꾼이 찍었다는 그 증거 사진 속 반포대교 위에는 달이 걸려 있어야 정상이지 않을까. 그래서 급 검증 기록을 했던 적이 있다. 집중해서 현재 시간과 달의 위치를 잘 봐주길 부탁드린다.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새벽 04시 20분 04시 20분 달의 위치는 Y자나무에서 좌측으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 사건 당시 03시 37분에 달 사진 속의 달은 Y자나무와 근접
연구소 한천 연구 자료를 가지고 오겠다. 사건 당일의 월몰 시간을 살펴보자. 4월 25일 월몰 시간은 몇 시일까? 보다시피 새벽 04시 46분이다. 새벽에 달이 지니 당연히 24일 낮에 뜬 달이 지는 시간이다. 월물표는 원래 이런 식으로 기록이 정리되어 있다. 다시 정리하면 2021년 4월 25일 달이 지는 시간은 새벽 04시 46분이다. 낚시꾼이 촬영한 시간은 04시 33분이다. 13분 차이. 정말 애매한 시간이다. 한천에서 잠수교를 기준으로 월몰 시간을 기록했을 리는 없을 것이다. 사건 당일엔 날이 밝을 때까지 구름 한 점 없던 아주 맑은 새벽이었다. 이제 실질적인 검증으로 들어가겠다. 전자에 증명을 해드렸듯이 본 검증 영상은 2024년 4월 23일 날 기록을 한 영상이다. 그날의 월몰 시간을 한천에서 가지고 오겠다. 보다시피 한천 기록의 월몰 시간은 05시 잠수교 시점으로 04시 50분에 달이 졌다. 한천 기록보다 25분 더 일찍 달이 진 것을 알 수 있다. 이 25분의 수치를 사건 당일날 낚시꾼 사진에 대입을 시켜보겠다. 낚시꾼이 증거 사진을 찍은 시간은 04시 33분이다. 한천의 월몰 기록 시간은 04시 46분. 여기서 25분 더 빨리 달이 지면 사건 당일 잠수교에 달이 진 시간은 04시 21분이 된다. 검증 결과 낚시꾼 사진은 달이 진 후 찍은 사진이라는 결론이 내려진다. 이 검증이 뻘짓이 될 수도 있다. 달은 어디로 가 있냐? 하지만 덜렁 사진 한 장 믿고서 지나갈 수는 없잖아. 결국 낚시꾼 사진 검증은 뻘짓을 한 거나 다름이 없다. 멍청한 새끼. 달이 어디 있느냐 이 시간에. 하지만 현장 검증을 했지만 한천의 기록 수치만을 의지해서 검증을 끝낼 수는 없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달이 03시 37분 목격 사진과 똑같은 위치에 다시 왔을 때 검증을 다시 하는 거다. 사실 방법은 간단하다. 사건 장소 바로 앞에 아이가 살던 집이다. 방 안에서 유족분들께서 창가에서 달의 위치를 지켜보다 낚시꾼 위치에 와서 기록을 하면 끝이다. 하지만 그조차도 안 된다면 본인이 다시 할 수밖에 없다. 기필코 달의 위치를 봐야 직성이 풀릴 것 같다. 이렇게 가고 있던 거지.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잘못 봤을 리가 없겠죠. 정민군은 이쪽에 계셨고 한 분이 서 계시는데 좀 이상해 보였어요. 멀리서부터 봤는데도 그 자리는 안 벗어나는데 계속 비틀거리고 막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막 그런 행동 반복해서 전 처음에 환자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계속 보다가 가까이 왔는데 보니까 이제 환자복은 아니고 셔츠더라고요. 검정색으로 기억하고 상하이는 확실하거든요. 이 정도 가까이서 옷의 무늬 스타일을 헷갈린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거리는 이제 337 목격자 검증으로 넘어가자.
337 목격자 검증이 끝난 후 역추적의 종점, 아이의 사건의 동기, 첫 번째 추락을 추적하겠다. 처음 편집 계획을 했을 때는 03시 38분 목격자부터 218 목격 사진까지 역추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손정민군 사건의 동기, 정민군의 첫 번째 추락의 결과물, 218 목격 사진부터 04시 40분 강으로 들어가는 남자까지 타임라인 그대로 추적을 하려 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건 현장에 새로운 구조물이 하나 생겼다. 원래 위치는 이 위치가 맞습니다. 이 위치에서 왼쪽에, 지금 전신주 왼쪽에 교통 표지판이, 그때는 사건 당시 때 모르겠지만 아래에선 아주 정확히 돗자리 주변을 가린다. 아이의 첫 번째 추락을 검증하기에 에러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나들목 CCTV 위치까지 올라가서, 아님 나들목 위에 올림픽대로에서 촬영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렇게 촬영 방법을 찾다가 본인의 헤드 쪽에 문제가 생겼다. 나들목 CCTV 위치에서 촬영이 끝나면 2024년 모든 검증이 끝난다. 2025년 추가 검증은 올해 검증 결과 오차를 줄여서 4월 24일 날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제 03시 37분 목격 사진 검증으로 넘어가자. 현재 돗자리 위치는 새벽 03시 12분 전의 위치다. 337 달사진 검증도 경우의 수를 지우기 위해서 2개의 위치로 검증을 할 것이다. 이번엔 337 달사진 작가 거리까지 기록을 해놓겠습니다. 돗자리에서부터 거리를 기록해 놓겠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337 다사진까지의 거리는 29m 50. 지금 누웠다 일어났다 한 자리는 약간 움푹 패인 곳에서 약간 올라온 자리. 드디어 달의 위치가 사건 당일과 아주 비슷한 위치에 온 날을 기록할 수가 있었다. 긴장까지 되는 새벽이었다. 하지만 진짜 녀석이 도와주질 않았다. 어쩜 더 큰일 날 걸 막아주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337 검증을 끝내고 218 목격자 벤치 쪽으로 이동하다가 카메라가 순간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걸 보았다. 이후부터 기억이 없다. 늦기 전에 녀석이 날 살렸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자. 하지만 진짜 열받을 정도로 아쉬운 날이었다. 정말 보름달이 이 위치에 오기란 쉽지가 않다. 지금 누웠다 일어났다 한 자리는 약간 움푹 패인 곳에서 약간 올라온 자리. 지금 저 위치 가서 촬영을 하면 촬영이 힘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줄게. 바로 앞에 있으니까 저기서 제가 누워있던 자리는 돗자리 주변에 가보면 보다시피 저런 골이 있다. 전자에 일어났다 누웠다를 반복한 자리는 저렇게 불룩 올라온 부분이다. 하지만 움푹 패인 부분에 누우면 자칫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달사진 작가는 카메라를 잔뜩 아래로 내려서 언더샷으로 사진을 찍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위치는 보다시피 움푹 패인 곳 골짜기 쪽으로 돗자리를 이동시켰다. 그 움푹 패인 곳이 어떤 곳이냐? 저렇게 움푹 패인 곳에 아이가 누워 있었다면 그러면 잔디 언덕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펴치더라고요. 검정색으로 기억하고 상하이는 확실하거든요. 등 쪽 이 반면이 좀 뭔가 젖어가지고 약간 찐 회색? 약간 그렇게 좀 이쪽만 그렇게 젖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친구랑 이거 토가 묻은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더 가까워지니까 토산물 같은 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럼 뭐 술을 냈다 뭐 넘어져서 적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추가로 검증한 것이 아이의 젖은 등이다. 아이의 등이 젖어 있었다는 목격은 03시 37분 달 사진에 대비해서 상당히 중요한 목격이다. 뭐야? 시끄럽네. 이 녀석이 진짜. 아이가 어두운 골짜기에 누워있었다면 젖은 등은 구분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검증 결과 자세히 보면 골짜기 쪽도 구분이 가능할 것 같다. 이미 본인의 뇌리 속에 젖었다는 게 인식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본 검증자의 눈엔 젖은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저 젖은 등이 술이 엎어져서 젖은 건지 핏물인지는 구분하지 못할 것 같다. 중요한 건 보다시피 손을 내미는 구하는 사람 또는 동석한 사람이 구조하는 행위를 하면 다가오다가도 걸음을 멈추는 걸 볼 수가 있다. 하지만 확실히 목격은 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의 돗자리 부근에 있었던 목격자분들에겐 정말 할 말이 없다. 그리고 돗자리 주변 모든 분들에게 정민군 사건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제 이 사건의 동기, 아이의 첫 번째 추락 결과물인 02시 18분 목격 사진으로 넘어가 보자. 정민아, 일어나라. 어서. 할머니와 약속한 거 벌써 잊었니? 일어나라. 두 번째 검증 영상은 여기까지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약간 오른쪽으로 임의로 이동을 시켜서 검증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동을 시켜서 이 상태로 검증을 하겠습니다.
이번 테스트의 핵심 포인트는 이곳이다. 03시 31분 아이가 추락했던 Y자나무 오른쪽 위치가 아니라 Y자나무 좌측 배탈길이다. 언덕 위의 테스트는 오직 338 목격자의 위치와 이곳 배탈길 테스트가 목적이다. 다른 곳은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 이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는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다. 지금 사건 장소의 포인트별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